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과 파일 인풋 관련된 함수를 사용해서 선택한 점들의 좌표를 파일로 추출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자, 오토캐드에서 이제부터 만들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객체를 선택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이때 객체를 선택을 하는데 점의 좌표를 추출을 할 거기 때문에 필터로 점만 선택되도록 집어넣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객체를 다 선택을 했다. 지금은 요 한 줄이 점이 10,000개가 찍혀 있는 거거든요. 10,000개의 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사용 중인 도면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도면 이름 뒤에 숫자가 붙은 형태의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열어보면 제가 미리 정해둔 규칙으로 선택한 좌표들이 쭉 적혀 있을 겁니다. 맨 아랫줄 여기가 10,000번째 줄이에요. 10,000개의 점에서 좌표를 추출을 했으니까 당연히 10,000개가 나오겠죠. 자, 이번엔 100,000개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체가 100,000개인데 실행을 하면 실행하자마자 폴더에 파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파일은 이미 앞에 숫자가 있는 파일이 있다면 그 숫자에 1이 더해지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10,000개를 추출했을 땐 샘플-1번이 되는 거고 샘플-1번이 있으니까 요번에 실행을 했을 땐 샘플-2번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100,000개의 좌표가 추출이 됐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출한 좌표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엑셀로 그냥 불러오시면 돼요. 전체를 선택해서 Ctrl+C, Ctrl+V로 복사를 해도 되긴 하겠지만 텍스트 파일은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이나 엑셀에서 파일 열기를 통해서 그냥 열 수도 있습니다. 엑셀에서 방금 제가 만든 텍스트 파일을 열면 이렇게 보이게 될 텐데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총 100,000개의 점의 좌표가 들어갔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는 추출한 값이 X, Y, Z축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셀에 모든 좌표가 다 들어가 있게 되는데 요걸 조금 수정을 해주면 X, Y, Z축의 값이 각각의 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손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엑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능이니까 데이터를 나누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엑셀에서 파일을 열게 되면 이렇게 각 데이터가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파일을 엑셀에서 그냥 열게 되면 모든 파일로 전체 확장자를 다 선택을 할 수 있게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면 열 때 텍스트 마법사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여기에서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문서 파일을 열면서 지가 알아서 XY, Z축의 셀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저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어떻게든 문서로 생성을 해냈다면 엑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당연히 순서도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죠. 제가 만든 순서도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체 라인이 두 줄로 넘어가는데 이 전체 내용들 중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명령을 입력하고 데이터를 추출할 점만 골라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SSGet에 필터를 넣어서 점만 선택되도록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사용자가 점을 골라서 선택을 했다면 컴퓨터는 나머지 내용을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합니다. 그 중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생성할 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루프가 들어간 이유는 지정한 이름의 파일이 이미 있을 수도 있어서 루프를 한번 돌려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숫자가 1씩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파일의 이름 쪽을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기능을 실행하면 컴퓨터는 알아서 저장될 폴더를 자동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 단계에서 파일이 생성될 폴더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getFile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현재 사용 중인 도면의 폴더를 그대로 사용하게 만들 거예요. 이 경로는 환경 변수인 DWG 프리픽스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지난 영상에서 했었습니다. 자, 경로를 지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할 차례인데 이 이름도 현재 사용 중인 도면의 이름 뒤에 숫자를 붙여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규칙을 정할 거예요. 이 중에서 현재 사용 중인 도면의 이름은 환경 변수인 DWG name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이름과 확장자 중에서 VL 파일 네임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름만 따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숫자를 붙이는 내용을 추가할 겁니다. 파일을 만드는 기능에서 경로와 파일의 이름은 어차피 문자열로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냥 string concatenate를 사용을 해서 숫자가 붙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이미 파일이 있을 경우에 내용을 덮어 써버리겠죠. 그래서 find 파일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저장될 폴더에 지정한 이름의 파일이 있는지를 컴퓨터한테 물어볼 거고요. 있으면 숫자에 1을 더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어보게 만들 겁니다. 이런 루프를 통해서 샘플-1이 있다? 그럼 샘플-2로 하자. 샘플-2가 있다? 그러면 샘플-3으로 하자. 이런 과정이 반복돼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다가 저장된 폴더에 지정한 이름의 파일이 없으면 그 파일을 그냥 만들면서 동시에 열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open이라는 함수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들었으면 그 안에 기재될 내용을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사용자는 점만 골라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그 선택셋에 들어가 있는 객체들에서 좌표를 하나씩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물론 좌표를 한 번에 다 추출을 한 다음에 한 번에 파일에 기록하도록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씩 조회를 해서 한 줄씩 기록하도록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선택을 하면 선택셋의 첫 번째 인덱스에 객체가 있는가 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볼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인덱스는 인덱스 번호 1번이 아니라 당연히 0번입니다.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에서 XYZ축의 좌표를 추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출하는 좌표는 리스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파일에 기록을 하려면 텍스트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변환을 하면서 X축 좌표 쉼표, Y축 좌표 쉼표, Z축의 좌표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문자열을 한번 손봐줘야 돼요. 리스트에서 문자열로 변환을 하는 동시에 파일에 기록할 양식으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이 되면 파일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록할 파일의 경로는 앞에서 만들었던 파일인 거죠. 첫 번째 점의 좌표를 기록을 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루프에서 컴퓨터한테 던지는 질문이 첫 번째 객체가 있는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넘어가는 과정 중에 선택셋에서 첫 번째 객체를 제거해야 되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루프를 돌기 전에 요 과정이 당연히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선택셋에서 첫 번째 객체, 그러니까 좌표를 추출한 객체를 제거했으면 다시 질문을 던질 때 첫 번째 인덱스에 또 다른 객체가 들어와 있겠죠? 그럼 거기에서 추출하고 재생성하고 기록하고 지우고 물어보고 요 과정을 쭉 거치다가 더 이상 선택셋에 객체가 없다. 그러면 앞에서 만들었던 요 파일을 닫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개의 좌표가 추출이 됐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준다거나 그런 작업들은 요 뒤에 내용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저는 요번에 여기까지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메모장을 열어서 방금 설명한 내용을 하나씩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점을 골라서 선택을 해서 선택셋을 구성을 해줘야겠죠? 선택셋을 구성을 할 거니까 당연히 ssget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 구성한 선택셋을 뒤에서 써먹을 거니까 ss라는 인수에 사용자가 선택한 객체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객체를 선택할 때에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표시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간단한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로 ssget을 사용을 할 때 점만 골라서 선택되도록 필터를 걸어 줄 겁니다. 그 필터를 거는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을 몇 번 했었고요. 펑션 리스트에도 별도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해줘도 되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함수들로 구성을 해줘도 됩니다. 어차피 저 내용이 데이터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함수로 구성을 해주셔도 돼요. 리스트와 컨스트럭트를 사용을 해서 0번과 포인트라는 게 하나의 도티드 페어로 묶여있는 리스트로 생성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 내용과 밑에 있는 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위에 있는 것처럼 만들게 되면 이 필터 앞에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인수를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즉 미지수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뜻이고요. 리스트를 사용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미지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위에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하기보다 밑에 있는 걸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을 실행을 해서 선택셋을 구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잘 실행이 되는지 오토캐드에서 한번 또 실행을 해봐야겠죠? 붙여 넣은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선택한 객체들이 선택셋으로 구성이 되는데 점만 선택되도록 필터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원이나 볼리선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도 선택셋에 추가되지는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셋이 잘 구성된다 라는 내용을 확인을 했으면 다른 내용을 한번 또 만들어 봐야겠죠? 여기에서 요 내용을 먼저 진행을 해도 되고 요 내용을 먼저 진행을 해도 되는데
요 루프를 진행을 하려면 파일이 먼저 필요하니까 요 파일을 만드는 내용을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파일을 만들기 위해선 파일이 저장될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 경로는 dwg prefix라는 환경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get발을 사용을 해서 환경 변수의 값을 가져왔으면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요걸 또 저장을 해줘야겠죠. setQ를 사용을 해서 address라는 인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파일의 경로를 갖고 오는 내용이고요. 경로만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죠. 파일의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 이름은 dwg name이라는 환경 변수에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 요 안에는 확장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dwg를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능 설명을 할 때에는 substring이랑 vl file name base를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 중에서 확장자인 .dwg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vl string write trim이라는 걸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요걸 사용을 할 때에는 인수로 제거할 문자열을 특정해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 중인 도면이 dwg가 아닐 수도 있죠. dxf일 수도 있고 다른 확장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vl string write trim은 거의 안 쓰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vl file name base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걸 사용을 해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 중에 확장자를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당연히 써먹을 거기 때문에 file name이라는 인수에다가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로를 정했고 여기에서 파일의 이름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확장자를 정해줘야겠죠. 그 확장자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CSV나 텍스트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요. CSV로 사용을 해도 되고 텍스트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요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요번에는 CSV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어차피 텍스트나 CSV나 기록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파일의 확장자만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록되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확장자를 CSV로 하기로 정했어요. 그러면 요걸 요 앞에 있는 것들과 합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합칠 때 사용하는 기능이 string concatenate 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됐었죠. address와 fname 그리고 확장자로 사용할 .csv라는 걸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면 파일의 경로와 이름 그리고 확장자가 정해질 텐데 이렇게만 쓰면 파일의 이름이 특정되기 때문에 미지수를 하나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 미지수를 사용을 해서 요 루프를 만들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일 name과 확장자 사이에 빼기 1처럼 요런 양식의 숫자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요 빼기 1, 다시 1에서 요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서 요 1이라는 건 미지수고 요 하이폰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문자열이죠. 때문에 요 두 개를 또 분리해 줘야 됩니다. 요 백이라는 건 문자열로 그냥 집어넣을 내용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묶어서 문자열로 지정을 해주고요. 요 숫자는 n이라는 인수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그 n이라는 인수에서 사용할 숫자가 정해져 있어야겠죠? setq n이라는 인수에 1이라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과정을 거쳐줘야 되는데 요 n이라는 건 인티저죠. 그런데 string concatenate에선 모든 인수를 문자열로 바꿔줘야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실행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왜? 요게 문자열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real to string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 함수에서 받는 인수로는 숫자, 그 다음에 십진법인데 정수로 표시해라.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n이라는 인수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를 정수로 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뭐하러 정했을까요? 당연히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려고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이 존재하느냐 검색을 해보기 위해서 find file이라는 함수를 써줘야 되고요. find file이라는 함수는 파일이 있으면 경로와 파일의 이름을 반환을 해주고 없으면 nil을 반환합니다. 즉 여기에서 어떤 값을 반환을 했다는 뜻은 그 파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이 있을 때에는 요 n에다가 1을 더해라 라는 걸 반복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때문에 요건 yes, no가 아니라 조건이죠. 그래서 while이라는 반복문을 사용을 해줄 거고요. 이 내용 자체가 조건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이 있을 때 얘는 n에 1을 더해라 라는 내용을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 우리가 지정한 파일의 이름이 그 어떤 인수에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 재사용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secure를 하나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secure를 사용을 해서 csv라는 인수에다가 여기에서 출력한 내용을 저장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요만큼의 내용을 복사해서 오토캐드로 넘어간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면 파일의 이름을 계산해서 csv라는 인수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인수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결과를 반환해 줄 거예요. 현재 이 폴더에는 sample-1이라는 csv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을 해준 건데 이 폴더에 csv라는 파일이 이미 있을 수도 있겠죠? 2번과 1번의 확장자를 모두 CSV로 바꿔줄게요. 이 상태에서 함수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CSV에 또 다른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조회를 해봤을 때에 이번에는 1번과 2번이 있기 때문에 3번이 조회가 되는 거고요. 1번, 2번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조금 복사를 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3번도 만들고 4번도 만들고 5번도 만들고 6번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6번까지 파일이 존재한다. 이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복사해서 다시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7번이라고 반환을 해줄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6번까지는 있기 때문에 find 파일에서 모두 다 값을 반환을 하고 7번에선 파일이 없기 때문에 nil이라는 걸 반환을 해서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생성할 파일의 이름까지는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파일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파일을 만들고 열 거니까 open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open이라는 함수에서 반환받은 값들을 뒤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인수에다가 저장을 해줘야겠죠. secure를 사용을 해서 f라는 인수에다가 저장을 할 건데 open이란 펑션을 사용을 해서 csv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만들 거고 여기에 모드로 write를 사용을 해도 되고 append를 사용을 해도 돼요. 지금 상태는 비어있는 파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write든 append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append로 만들게요. 이 내용을 실행을 하면 오토캐드에서 CSV 파일을 그대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비어있는 파일이니까 용량은 0KB 되겠죠. 자, 이렇게 파일까지 만들었으면 데이터를 추출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한테 처음 물어볼 건 선택셋의 첫 번째 객체가 있느냐를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이 질문이 들어가는 반복문은 이젠 너무 쉽죠? 자, 질문을 던지는데 앞에서 선택한 SS의 0번 인덱스에 있는 객체의 이름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sNam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SS에 들어가 있는 0번 인덱스의 객체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이름이 있으면 객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추출한 객체의 이름은 뒤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eName이라는 인수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질문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반환하는 값이 없을 때까지 즉 nil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할 거니까 whil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반복문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객체의 이름을 갖고 왔으면 이제 그 객체에서 정보를 추출을 해낼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점의 좌표가 어떤 코드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entget에 kai의 entcel을 사용을 해서 점의 객체 정보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누가 봐도 점의 객체 정보는 10번에 기재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반환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일단 객체 정보를 조회를 해봐야겠죠? entget으로 eName에 지정되어 있는 객체의 이름으로 조회를 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10번이에요. 그러니까 association으로 10번에 있는 항목만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0, x, y, z가 들어있는데 10이라는 건 필요가 없죠? 때문에 cdr을 사용을 해서 decrement 파트만 가져오는 겁니다. 요걸 실행해서 값을 가져오게 되면 하나의 리스트에 X축, Y축, Z축의 좌표만 담겨 있게 되는 거고 요걸 써먹어야 하니까 setQ를 사용을 해서 AC라는 인수에다가 저장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만들고 싶은 건 X, Y, Z축의 좌표가 들어있는 하나의 문자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출한 건 리스트죠. 그러니까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요것들을 갖고 와서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줘야 돼요. 하나의 문자열로 합칠 때 당연히 이 기능을 사용을 했었고 이 기능에서 각각의 인수는 무조건 문자열이어야 하기 때문에 AC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문자열로 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
AC라는 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앞에 요소 이렇게 갖고 오면 X축의 좌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갖고 온 값은 문자열이 아니라 실수이기 때문에 real to string을 사용을 해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십진법으로 변환을 할 거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변환을 하겠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비로소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숫자 4가 정밀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있으면 된다. 그럼 이걸 2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자열로 변환을 했으면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setQ라는 걸 사용을 해서 xc라는 인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Y축과 Z축에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Y축에도 들어가야 되고 Z축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카의 AC라고 되어 있으면 X축이죠. Y축은 두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CADR을 사용을 해야 되고 Z축은 세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CADDR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앞의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각각의 좌표를 추출을 했으면 이것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줘야 하는데 그때 사용을 하는 게 string concatenate고요. xc와 yc와 zc를 이렇게 하나로 합친다 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치면 문자열만 나열한 그냥 숫자 덩어리가 돼버려요. 만약 선택한 좌표가 100, 200, 300이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문자열은 100, 200, 300 이렇게 모든 게 다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좌표의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엑셀에서 어딜 기준으로 끊어야 되는지 알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100, 200, 300이라는 게 1020, 0, 300인지 혹은 10만 200, 30, 0인지 그 끊는 위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표를 기재하는 요 사이사이에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집어 넣어줘야만 하는데 제가 예로 들었던 건 쉼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쉼표를 하나씩 찍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주시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건 사실 쉼표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추천을 하는 건 역슬래시 T를 추천을 합니다. 역슬래시 T라는 건 키보드의 탭을 의미를 해요. 문자열을 사용을 할 때 역슬래시 N은 줄바꿈으로 의미한다고 설명을 했었죠. 요것처럼 역슬래시 T는 탭을 한번 입력한 걸 의미를 합니다. 지금은 제가 좌표를 추출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문자열의 내용을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갖고 오는 내용 중에 쉼표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xc라는 인수 자체에 쉼표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데이터가 그렇게 생성이 돼버리면 엑셀에서는 이 쉼표를 기준으로 각 셀을 구분하기 때문에 3개의 데이터를 합쳤는데 엑셀에 가보면 5개의 셀이 생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건 쉼표 대신 탭으로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엑셀에서 구분기호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쉼표 대신 역슬래시 T를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 파일에 기록할 양식으로 문자열을 재생성을 한 거예요. 요걸 그대로 기록만 해줘도 되고 한번 인수로 저장을 했다가 기록을 해줘도 되겠죠. 속도 차이는 크게 안 나니까 저는 XYZ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을 다 구했다. 그러면 이제 파일에 기록할 차례예요. 이때 사용할 파일은 제가 F라는 곳에 저장을 해뒀습니다. 저기다가 기록을 하면 되니까 writeLin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XYZ라는 내용을 F에다가 기재를 해라. 요렇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선택셋에 있는 첫 번째 요소에서 좌표를 추출을 해서 파일에 기록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객체를 선택셋에서 지워줄 필요가 있겠죠. 때문에 ss delete를 사용을 해서 이 네임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선택셋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while문을 끝내주면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반복이 되면 한 줄 한 줄 내용을 기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순서도에서 요 루프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객체가 있냐? 기록해라. 지워라. 있냐? 기록해라. 지워라. 있냐? 기록해라. 지워라. 요게 반복이 되다가 더 이상 객체가 없다. 그러면 그냥 기능을 끝내는 게 아니라 파일을 닫아줘야만 합니다. 파일을 닫을 때는 당연히 clos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F를 사용을 해서 닫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디습에서 사용할 전체 기능의 구성이 끝났으니까 요걸 하나의 명령어로 묶어주기만 하면 돼요. diffun을 사용을 해서 커맨드를 정할 건데 저는 1, 2, 3이라고 대충 정할게요. 그리고 명령어 뒤에는 기능을 실행한 뒤에 까먹어야 되는 값들을 순차적으로 인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뒷번에서 열었던 괄호를 닫아주면 끝나는 건데, clos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need이라는 걸 언제나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걸 억제해주기 위해서 print이라는 걸 하나 적어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추가로 보기 좋게 들여쓰기를 정렬을 해주시면 리습의 작성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습을 다 만들었다면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한번 또 써봐야겠죠. 작성한 내용을 쭉 선택을 해서 오토캐드에 붙여 넣어서 로드를 한번 해보면 잘 작성이 됐다고 명령어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로드를 했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123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select points라는 메시지가 명령행에 표시가 될 거고요. 객체를 선택할 때 포인트만, 점만 골라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객체를 다 선택을 했다는 뜻으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입력하게 되면 컴퓨터가 알아서 파일을 하나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열어보면 제가 선택한 점들이 좌표가 빼곡하게 기재가 되어 있겠죠. 이번에는 확장자를 제가 CSV로 했고 제 컴퓨터에선 CSV가 엑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성된 파일을 열어주면 엑셀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CSV라는 확장자에 엑셀을 바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열리게 되는데, 지금 엑셀에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제가 입력했던 슬래시와 탭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숫자가 붙어 있는 건데, 이때에도 데이터 쪽으로 넘어가서 텍스트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나눌 때에 앞에서는 쉼표를 사용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탭으로 나뉘어 있죠. 그러니까 탭에 체크를 하고 마침 버튼을 누르면 지가 알아서 X, Y, Z축으로 셀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추출한 CSV 파일을 이번에는 메모장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메모장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열어보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요 한 칸, 요 탭 한 번이 역슬래시 T 때문에 생긴 공백입니다. 요게 한 칸이에요. 탭을 한번 누른다는 게 파일에 기재가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특수 문자가 바로 역슬래시 T입니다. 요거 때문에 요 공간이 생긴 거고, 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엑셀에서 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캐드에서 선택한 점들의 좌표를 CSV 파일로 추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용한 함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몇 개 안 되는 함수들로 20줄 정도 되는 내용을 쭉 정리를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점의 좌표를 파일로 추출을 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추출할 데이터만 조금 바꿔주면 본인이 원하는 값들을 txt나 csv로 출력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능을 뒤집어서 파일로 작성되어 있는 좌표를 점으로 찍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